네, 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캐시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캐시 인증에 있어서 캐시 인증을 사실은 제가 캐시 인증 업무를 시작할 때는 캐시 인증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캐시 인증 의뢰보다 캐시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또는 캐시 인증의 기준에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의 공문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로 뭐 테무나 알리에서 많은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그 캐시 인증 제품에 대한 그 관리가 좀 엄격해져서 발생된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는 캐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보다 캐시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떨리는 가슴을 갖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개인 사업자로서 젊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쪼물쪼물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 한다고 그럴까요? 아주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가 덜컥 이런 공문을 받고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공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보내온 공문의 제목을 보면 민원 제품에 대한 조사 업무 협조, 이 공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내리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수준의 잘못을 했다면은 리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고, 과태료도 이제 낮은 액수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믿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금요일 날 오겠다라는 공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금요일 날 오면은 뭐 처벌에 대한 명령을 받으실 예정인지, 그 이전에 억울한 사정을 소명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실 계획인지, 어떤 쪽을 택하실 건지 말씀 주시면 그거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는 당연히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을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의견서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그 어린이 제품이 가장 많았죠. 어린이 제품의 경우는 뭐 인형도 있었고요, 베네 쪼거리, 어린이용 헤어핀, 또 학용품에 붙이는 스티커, 또 어린이 놀이용 집콕 제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조립하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만든 그런 제품을 집콕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헬로키티 미니어처, 또 어린이 옷,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어린이 제품이 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대부분 억울해하는 이유는 원료가 이제 캐시 인증 받은 원료를 갖다가 나는 최종적으로 조합을 하고 구성을 한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섞었다고 볼까요? 그러거나 이제 제작을 하고 원료는 캐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완제품도 캐시 인증 제품이라고 유추 해석을 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의 경우는 제품이 6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2가지는 재고도 많고 잘 팔리지 않아서 그렇게 캐시 인증을 안 받았는데 딱 그 받지 않은 2가지 때문에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동안 매출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뭐 몇십만 원, 많아봤자 1, 200, 뭐 이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렇게 매출이 됐을 때는 사실 지출 비용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매출을 올린 거죠.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이렇게 억울하다고 연락 주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KC 인증받은 원료를 갖고 제가 구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KC 인증이 된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가 그 소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젊은 층이 많아서 제가 청년 취업 문제와 연결을 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이제 소명의 포인트를 만들죠. 근데 한 분의 경우는 젊은 사람인데 또 혼자 살게 돼서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문제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소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덕담을 해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문들이 왔을 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 게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법 제품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민신문고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이렇게 조사해 달라는 게 올려지나 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연락을 와서 하는 말씀이 저 누가 국민신문고에 올렸는지 감이 잡힙니다. 경쟁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길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그로 인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공문이 온 만큼 누가 어떻게 고발을 했는지는 이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거나 높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군가 경쟁사가 그랬다라든가 자기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랬다든가 이런 식의 사실들은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갖는 거는 국민신문고에 누가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이제 처벌 공문을 받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원료,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원료는 그 원료 회사 각각에서 KC 인증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그 원료로 구성한 완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완제품 모델명을 갖고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료로만 받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많다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스마트 쇼핑몰이죠. 그런 쇼핑몰에서 내려야 됩니다. 제품을 바로 내려야서 안 팔리고 있다 KC 인증을 아직 안 받은 것이다 이러면은 쇼핑몰에서 내려야지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동안 90% 이상이 어린이 제품 중심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성인 제품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성인 제품이라는 건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언더웨어 제품인 거죠. 이 회사에는 KC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행정 지도의 포인트가 아니라 상표에 영문 표시를 했다는 점이었던 겁니다. 위반 사유가 이렇게 성인 의류에 대한 거는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냐면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 제품 부속서 1에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의 대상을 어떻게 명시해 놨냐면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 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 제품의 안전 요건,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옷 중에서도 14세 이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KC 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이제 또 3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강도가 센 시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 안전 기준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치수, 염료 시험 방법, 혼용률 시험 방법, pH 측정, 염료 함유량 시험 방법,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이런 거가 이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제품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전 요건에는 유해 물질 함유 비율이 이제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는 폼알데하이드, 아닐아민, 또 유기주석 화학물질, 다이메틸 포말레이트, 방염제, 알러지성 염료, pH, 니켈 용출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치 이상일 때는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제 어제 연락 온 케이스는 표시 기준의 6번의 표시사항에 대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예고 공문이 온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표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별 제품에는 세탁 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3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옷 사면 안에 옷 안에 택이 붙여 있죠. 이게 반드시 표시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모든 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제조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신문고의 지적에 의해서 민원 제기에 의해서 한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회사에게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온 거죠. 예고 공문을. 이에 비해서 이제 제조사가 주장하는 거는 다만입니다. 단서조항. 필요해서 곤란할 경우는 영문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영문 표시한 거에 대한 것을 구제받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의뢰인의 저에게 요청하는 소명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온 공문과 당신들의 제품에 대한 것과 소명하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보내줬는데,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요, 이 자료를 보면 짜증나는 자료입니다. 라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의뢰인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스스로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안에 있는 택, 또 판매할 때 뭐 바코드에 있는 명시 내용 뭐 등등을 다 해서 뭐 아주 짠짠하게 디테일하게 적었는데, 공무원들한테 보낼 때는, 또는 자기가 어떤 걸 설명할 때는 키워드를 잡아서 키워드에 대한 핵심을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야지,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보고 싶지 않은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분이 노고는 많았지만 이제 보내주신 의뢰인의 문서는 사용할 게 하나도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을 한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단서 조항, 그러면 피치 못해서 곤란한 사유를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뭐 싱가포르니 대만이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많은 회사에 수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회사에 이제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수출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품을 영문 위주로 작성을 했고, 그렇게 작성한 것을 국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이제 수출 위주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류이긴 하지만 안전 기준에 준수하지 못한 점을 깊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한글 명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입증 첨부 자료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분은 뭐 이제 속옷에 대한 사진과 표시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한글로도 작성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명과 모델명은 해외 수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영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한글로 했던 몇 개의 태그를 이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또 더 중요한 건 수출량이 이제 국내 판매량보다 더 많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에게 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명 자료를 구성했고, 첨부 자료로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저희가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요. 99% 국내 판매인데요. 현재 스코어. 근데 앞으로 수출을 하려고 바이어하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 의견서의 소명 내용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수출 비중이 높았다는 거를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처럼 이제 제가 확인을 하는 거는, 의뢰인이 그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의뢰인이 본인이 혼자서 자기 방 안에서 자기의 주관적 해석 속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 구제 소명 내용이 이렇게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왔을 때는 구제를 원하는 소명의 포인트가 완전 바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상담 과정에서는 이분에게 이와 같은 포인트를 소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보내준 자료와 또 홈페이지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소명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 제품의 회사는 이제 그동안 소량 판매를 하는 여성 창업자들이 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그 매출 규모하고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매출 규모가 많은 회사의 인적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 멤버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전문가일 뿐이지 행정처분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지무지 고생을 해서 어마어마한 서류를 준비를 했지만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가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1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행정처분 예고 공문을 받았다면 혼자서 고생을 하시지 말고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국회 보좌관 22년 경력으로 국정감사를 했던 정부를 오히려 정부를 감사했던 그 포인트로 어떤 걸로 소명을 하면 구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리콜 명령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의견서, 소명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